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론 정리를 하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제도는 그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용도로 사용한 후에 관련 비용을 송금 산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도입이 됐던 제도입니다. 자, 먼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범위를 한번 보면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한 업무용 승용차, 즉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3호에 해당되는 승용차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RV, CUV 차량도 포함이 되지만 승용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버스, 트럭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 60페이지에 적용 제외 승용차 관련되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범위 보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운수업이나 자동차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 경비업 관련되는 쪽과 장례식장,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페이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종업원 소유 차량 적용 제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종업원 소유 차량을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 종업원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발간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 처리 설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에 잠깐 이용하고 들어간 비용들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한번 보면 필요 정보에는 차량 번호와 차 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정보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렌트나 리스를 하고 있다면 렌트나 리스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 자동차 보험 정권을 봐야 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운행 기록부 또는 출퇴근 사용 여부, 자택 주소 근무지에 관련되는 출퇴근 거리, 뭐 이런 내용들을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를 한번 보면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등 모든 걸 전부 다 포함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별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입했다면 관련 비용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해서 송금 인정 금액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면 전액 송금 불산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교재 67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68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한 걸로 볼 거냐는 건데 가입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과 임원의 공동 명의로 취득하고 임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도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걸로 본다라는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3번은 2016년도 한 해에 한해서 업무용 전용 보험에 일정 기간 가입했을 때 그 기간별로 안분 계산한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부터 가입 일수 비율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앞 시간에 우리 개정세법 설명드릴 때 한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승용차 자동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데 업무 사용 비율은 승용차별 운행 기록부 등에 의한 업무용 사용 거리
이를 이제 총 주행 거리로 나눠서 나온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업무 사용 거리는 제조, 판매 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자, 이런 업무 사용 거리와 비업무 사용 거리를 구분해서 업무용 승용차 기록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록부를 갖고 비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필요 정보 확인 서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자료를 갖고 63페이지에 자료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라고 있습니다. 이 기초정보관리 메뉴 안에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걸 클릭을 하셔갖고 자료를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차량 번호, 차종, 그 다음에 차량 상세 등록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량은 지금 현재 3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자, 1번 차량, 2번 차량, 3번 차량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과 관련해서 차 번호와 차종을 알기 위해서는 차량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상세 내역 등록에 가보시면 고정자산 계정 과목과 고정자산 코드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를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게 되는데, 자,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의 고정자산 등록에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208번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차량과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라고 하면 회사 계상에 보면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업무용 승용차 추후에 우리 비용 송금 부인 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와 연계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계정 과목 208번이다라는 거 이야기하실 수 있고, 고정자산 코드명,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에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1번, 2번, 3번 차량에 대한 자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같이 연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차량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마찬가지로 자산 코드명에 차량 번호로 관리를 하시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손쉽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 경비 구분 코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직책 성명은 뭐 사용하시는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자, 8번에 임차 여부를 클릭을 해보시면 자가 차량인 경우에는 1번 자가,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 비업무용, 직원 명의 차량, 타인 명의 직원 차량, 기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가 차량 아니면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가 될 겁니다. 자, 거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선택해 주시고, 임차 차량의 경우에는 렌트나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의 보험가입 여부, 보험가입 여부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했느냐 여부입니다. 가입했다면 1월 1일부터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 아예 가입 안 했다면 2번 미가입, 3번 일부 가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연도 중에 일정 기간 일부만 가입했을 때 선택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기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 운행기록부 쓰느냐 안 쓰느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상의 운행기록 내용을 갖고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을 할 거고, 운행기록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총
업무 승용차 비용분의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비율을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부 사용 여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 사용 여부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등록된 차량들은 F6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도에 있던 차량을 계속 연계해서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재 63페이지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계정 과목 세분화라고 해서, 자,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되는 비용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되어 있는 차량별로 비용을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들은 대부분 다가, 자, 판관비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822번 차량 유지비가 그러니까 차량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일 겁니다. 유류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임차료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승용차와 관련되는 비용들을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다라는 걸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계정 사용 여부 오른쪽에 보시면 계정 사용 여부의 끝에 업무용차 여부가 나옵니다. 여기에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일이 계정 과목을 찾아서 이렇게 1번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컨트롤 F4 업무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업무용차 일괄 설정에 보시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모든 계정 과목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필요하다면 전부 다 선택하셔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처럼 업무용 승용차 여부에 1로 표시되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관련 계정으로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을 때 우리 일반 전표에서 전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1일 날 자동차세를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세 예를 들어서 52만 원을 납부를 했다. 자, 52만 원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업무용 차량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과 관련되는 말풍선 눌러서 차량별로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비용 구분에서 유류대부터 임차료까지 나옵니다. 자동차세 이렇게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나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와 관련되는 계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계정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업무용 차량 정보 등록 여부가 팝업창이 뜨게 되고, 이걸 취소 버튼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 방법이 우리 교재의 64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 계정 구분 설정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자, 회사 설정,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에 계정 과목을 하나 별도로 등록을 합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별도로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계정 사용 여부에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업무용 차 여부에 업무용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표준재무제표에 93번 코드로 13번 차량 유지비로 말풍선을 통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93번 차량 유지비 있죠. 자, 이걸로 말풍선으로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60번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하나 만드셔갖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되는 모든 계정 내용은 860번으로 모든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822번, 817번 세금과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다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 없는 계정일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만들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만들면 손익계산서 관리용을 보시면 맨 하단 부분 보시면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3,124만 2천원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기업회계에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인정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보이는 부분들은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위에 또 보시면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죠? 관리용으로는 이렇게 보이더라도 제출용으로 가보시면 차량 유지비에 금액이 합산이 되면서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하는 860번 계정 과목은 내용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이 F4 통합계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통합계정에 보시면 맨 하단 부분에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822번과 860번을 합쳐서 표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제출용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차량 유지비 안에 우리가 별도로 만들었던 계정 과목을 합산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마치 차량 유지비라고 모든 회계 처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계정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66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전표 입력 관련되는 부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전표를 입력하게 되면 업무용 차량 관련되는 팝업창이 나타나게 되고, 업무용 차량별로 비용 구분 내역을 전부 다 입력해서 구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만만한 과정은 아닙니다. 승용차와 관련되는 개별적인 차량별로 비용을 전부 다 구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67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들을 전부 다 입력을 했다면 그 입력된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장부관리원에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업무용 승용차 현황이라고 해서 기간을 입력합니다. 세 가지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비용 현황, 관련 비용 내역, 관련 비용 합계해서 있습니다. 자,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찾으면 차량 번호별로 이렇게 업무용 관련되는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 내역을 아실 수 있습니다. 관리 비용은 일자별로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기타 비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비용 내역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하게 되면 차량별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차량 전체 총액을 아실 수 있고요. 관련 비용 합계는 계정 과목별로 차량 관련되는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총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8페이지에 있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회계 관리에 전표 입력에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가 있습니다. 자, 운행 기록부를 1월 1일부터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작성을 한다면 1번 차량과 2번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할 때 일자별로 쭉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자, 1월 달부터 대표이사가 사업장 사업장을 사용 목적은 사업장 방문, 거래처, 회의, 판촉, 출퇴근, 기타, 비업무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구분 코드가 있습니다. 구분 코드 적용해 주시고, 출발지, 도착지, 주행거리, 누적거리 해서 일자별로 운행된 시점마다 쭉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총 주행거리, 업무 사용거리,
업무 사용 비율 90% 나옵니다. 2번 차량은 90%고요. 1번 차량은 75%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별로 쭉 입력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세무사랑 프로로 작성했다면 우리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세무조정 시에 이 업무 사용 비율이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서식으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에 관한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 기본 정보에 차종, 차량 등록번호 나오죠.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는 차량별로 관리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전표 처리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